안녕하세요. 입시오고 탈출입니다. 오늘은 수시 원서 접수할 때 교과 전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다른 사람의 성적, 대학별 환산 점수, 입결 수치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경쟁률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적혀 있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에 좀 민감한 전형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화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어떤 A대학 B학과에서 어떤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5명을 모집한다고 할게요. 이제 합격자가 그냥 5명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5명의 성적이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2.1부터 2.5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간단히 상황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올해가 됐는데 똑같은 전형을 운영을 하는데 경쟁률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5명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그 5명이 이렇게 낮은 성적으로만 들어오는 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은 각 등급대에서 이제 균등하게 2명씩 늘어나는, 2배로 늘어난다라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물론 실제로 들어온 학생들을 보면은 이게 딱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위의 상황보다는 밑의 상황에 가깝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밑에 상황에서 똑같이 5명을 뽑아 볼게요. 그러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 없이 수치로만 뽑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5명이 뽑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컷이 2.5에서 2.3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형에 비해 좀 경쟁률에 민감한 전형이다. 특히나 비교되는 종합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에 좀 민감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꼭 이 학과의 어떤 올해 경쟁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경쟁률.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평가가 없기 때문에 학과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 전체의 경쟁률도 좀 중요하고 이 입시 전체의 경쟁률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고3 수험생이 많은 한 해였죠.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전형 변화가 없는 교과 전형의 입결을 좀 비교해 보면은 작년에 교과 전형이 재작년보다 좀 높아진 경우가 많아요, 컷이. 근데 이게 작년에 비해 그 학과 컷은 낮아졌는데 전체적인 컷이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컷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학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1도 많아지고 2.2도 많아지고 2.3도 많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교과 전형은 경쟁률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경쟁률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종합 전형은 그러면은 경쟁률에 민감하지 않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상황을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딱 봐보면 요 밑에 상황에서 봅시다.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만 뽑는 게 아니라 서류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2.5 학생이 요 앞에 있는 2.2 학생을 이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이 학생을 이겨서 만약에 합격하는 구조였다. 근데 올해 경쟁률이 2배가 되면서 이런 학생이 또 들어왔다. 2.2가 또 들어왔다. 그러면 한 번 2.2를 서류평가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지금 생기부에 어떤 강점이 있는 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 들고 그 학생은 또 다른 2.2가 들어왔을 때도 이길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2.2가 들어오면은 그 학생한테 무조건 지는 구조라고 하면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성적이 밀려도 종합 전형에서는 뭐 2.5나 2.4나 크게 차이가 없죠, 사실은 성적 가지고는. 이제 생기부 평가를 해야지만 가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한 번 이긴 등급이면 그 학생의 생기부로는 다른 학생이 들어와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경쟁률을 그대로 받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상위대학 말고, 상위대학에서는 동국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특정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의해서 내가 성적 산출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이 성적이 상승하는 쪽으로 이렇게 등급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었던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상위 10과목만 이수단위 없이 반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1등급이 만약에 내가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1등급으로 산출되는 구조거든요.
어쨌든 내가 잘한 거 10개만 뽑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의 성적이 거의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적 산출을 하면은 등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와요. 그럼 이제 내가 그걸 딱 보고 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 내 성적이 내가 원래 평균 등급이 3인데 이걸로 산출을 했더니 1.8이 나오네? 아, 내가 1등급대로 올라가네? 아, 동국대 전형은 나한테 유리한 전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내가 오르면 다른 사람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오른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산출을 해봤더니 한 0.2 정도의 이득을 봤다. 근데 다른 사람들 평균적으로 봤더니 한 0.5씩 이득을 보고 있더라. 그러면 상대평가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어떤 점수를 산출할 때는 내 것만 산출해놓고 나 좋아졌어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성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할 때 학교에 상담하러 가면 학교 선생님은 우리 학교 어쨌든 올해 학생들의 성적을 프로그램에다가 다 입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대학별 성적을 갖다가 볼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마다 좀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대학, A 대학을 지금 지원을 희망한다, 교과 전형으로. 근데 내가 원래 전교과로 석차를 봤을 때는 한 50등이었는데 이 학교로 봤더니 30등이 됐다. 그럼 내가 지금 모두가 성적 올라가는 데서도 더 오르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50등 됐는데 어, 이 대학으로 산출했더니 70등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성적 산출에서는 좀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가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 전형 어디 가나 이런 데 공개된 컷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등급 컷만 보시는데 등급 컷보다 중요한 게 대학별 환산 점수 컷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뽑을 때는 등급으로 뽑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이제 환산 점수를 계산해서 뽑는데 이게 똑같은 내 평균 등급이 2.5라고 하더라도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했을 때는 그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산출은 2.5로 나오는데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했을 때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서 좀 그 유불리를 갖다가 따져봐야 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어디 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할 수는 있지만 매번 그거를 계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좀 계산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결 수치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어디가에 공개된 50% 컷이나 70%컷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컷이 합격자 컷으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합격자가 최초 합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 컷은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초 합격자가 있을 때 그 학생이 거기 학교에 만약에 등록을 하지를 않으면은 그 학생은 빼고 등록자 중에서 10명 중 7등 성적을 뽑은 게 70% 컷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른 종합 전형에 비해서 충원율이 좀 높아요. 우리가 원서 쓸 때 보면은 대부분 종합 전형은 소신이나 상향이나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쓰게 되고 교과 같은 경우에는 좀 낮춰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6개 쓰고 나면은 보통 종합 전형 쪽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쪽으로 학교를 이동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붙고도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추가 합격자가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게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교과 전형 추천형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대부분의 학과가 지금 요쪽 여기 마우스 따라서 오는 요쪽이 세 번째 열이 모집 인원이고 여기 그 다다음 열이 충원 인원이에요. 예비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경영학부 보면 26명 뽑는데 예비 번호가 66까지.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 26명 있었고 66명이 더 합격했다라는 소리예요. 총 92명 합격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보시면 최종 등록자가 이쪽에서 많이 나올까요? 이쪽에서 많이 나올까요? 뒤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66명 쪽에서. 최초 합격자는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연고도 같이 합격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보통 합격자가 나오고 이 뒤쪽에서의 70%를 잡았을 때 그게 70% 컷이 거의 뭐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이 1.6이라는 이 학생은 최초 합격자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냐면 얘가 지금 66번까지 돌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26명 합격하고 거기 빠지고 26명을 또 합격시켰는데 또 빠지고 26명을 또 합격했는데 또 빠지고 14명 더 합격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1차에서 떨어졌고 충원 1차에서도 떨어지고 충원 2차에서도 떨어지고 뭐 3차 4차 가서 뭐나 아니면 뭐 전화 받아서 이렇게 합격한 학생의 성적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가 보통 교과 전형에서 안정을 잡을 때 이 컷을 보고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컷보다 내가 높아서 예를 들면 내가 1.5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안정 이러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안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겨우 합격한 사람의 성적보다 조금 높다고 안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보통 안정이라고 하면은 최초 합격을 하는 거를 안정으로 잡지 추가 합격을 겨우겨우 한 학생의 성적을 가지고 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전형 할 때 이 컷을 보는 거를 갖다가 좀 잘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게 보면은 26학년도의 성적이 좀 25학년도 성적보다 좀 상승한 게 이렇게 한양대에서도 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수험생이 너무 많아서 26학년도에 성적이 좀 상승한 거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자, 돌아와서 그래서 보실 때는 최초 합격자가 아니고 최종 등록자니까 그 컷만 보고서 조금 높은 거 가지고 안정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도 화면에도 보면은 뭐 지금 여기 2개년도만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추천 전형이 24년도에는 없던 전형이라서 2개년도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한 3개년치의 입결이나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작년 것만 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3개년 정도는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고 또 이거 살펴보실 때 3개년 살펴보시려면 3개년 교과 성적 방법인 산출 방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올해 성적을 이렇게 봤다. 근데 올해 걸로 산출을 했는데 내가 965였다. 근데 내가 비교하려는 컷은 작년 컷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년이랑 올해 산출 방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올해 965 가지고 작년 950이랑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해본다 그러면 프로그램 돌려서 작년에 어떻게 내가 점수가 나오는지도 산출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산출이랑 작년 산출이랑 만약에 점수가 똑같다. 그러면 교과 산출 방법이 크게 안 바뀌었거나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내가 봤는데 작년 걸로 계산했더니 950인데 올해 걸로 계산했더니 965가 나왔다. 그러면 965 가지고 작년 거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작년으로 계산했던 950이랑 보는 게 올해 거에 딱 맞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좀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놓칠 만한 것들 좀 짚어드렸고 기본적으로 놓치시면 또 안 되는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수능 최저 충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9월 모의고사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내가 수능 때 이게 충족이 되는 수능 최저인지 아닌지 이런 게 감이 좀 오거든요. 거기서 특히나 이걸 만약에 안전카드로 교과전형 안전카드로 가져가는데 컷에 애매하게 걸린다? 그러니까 뭐 내가 2.5 맞춰야 되는데 9월 모의고사에도 2.5를 겨우 맞췄다. 뭐 이런 식이면 안전카드를 그런 걸로 고르는 거는 사실은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전카드 고를 때는 여기는 이 모집 인원이 이렇게 뭐 5명 이런 식으로 적은 거 고르는 거는 조금 좋지 않아요. 불안 요소가 좀 없으려면 이렇게 모집 인원이 좀 많은 거를 안전카드로 골라주는 게 좋죠. 입결도 맞으면서 모집 인원도 많은 거. 모집 인원이 너무 적으면 불안 요소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경쟁률이 올라갔을 때 5명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히려 합리적일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만약에 5명만 뽑아버린다 이러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만 4명 더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막 26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뽑아버리면 특정 등급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좀 분포가 퍼져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뭐 3명, 4명, 5명 이런 식으로 뽑아버린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카드를 교과 전형으로 고른다 하면 모집 인원도 봐야 되고 입결도 조금 높여서 봐야 되고 여기에는 경쟁률도 이제 몇 개년치 보면서 이제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소설 원서 접수할 때 교과 전형에서 좀 필요한 주의사항 같은 거를 안내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뭐 다른 전형이든 꼭 전형 아니더라도 원서 접수하거나 뭐 하는데 필요할 만한 꿀팁 같은 거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지금 요 정보가 좀 유용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이나 알림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설정해 놓으시고 계속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입시오고 탈출이었습니다.